자, 등급별로 수시 지원 라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등급대 중반에서의 수시 지원 라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2.5등급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어디까지 대학을 쓸 수 있을까? 어느 대학을 쓸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볼 텐데, 주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학교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만 최저가 없고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는 다 최저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1.5등급대에서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지난 영상에 1.1등급대 후반, 2등급 초반에서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까지 알아봤는데, 자, 1등급대에 좋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1등급 후반 때 건대와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서류 준비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부담돼서 못 쓰죠. 특히나 동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이지만 거의 종합 전형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건대도 같은 맥락이고, 그리고 여전히 1등급 때 후반 때 좋은 내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최저가 3.8이라고 하는 또 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1등급 때 후반, 2등급 때 초반 내신을 갖고 있더라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더라도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6개 수시 카드 중에서 1등급 때 후반부터 2.5등급 사이에서 과에 따라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광운대 라인을 쓸 수 있다. 심한 경우는 1.5등급, 6등급 대 학생들도 3합7이라고 하는 최저를 못 맞추면 어쩔 수 없이 국숭세 요 라인에 쓸 수밖에 없다. 또 실제적으로 작년에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요. 또 수능에 대한 변수 얼마큼 어렵게 나오느냐, 또 6월달, 9월달 모의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본 입장에서 최저를 못 맞추면 아깝더라도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요 라인을 쓸 수밖에 없고요. 광운대는 꼭 2.5등급 안쪽의 내신이 아니더라도 아무리 1등급 대 내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6개 수시 카드 중에 반드시 하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번 요 라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신이 2.5등급 안쪽이다. 학교생활 3년간 정말 열심히 한 거고요. 정말 좋은 내신입니다. 결코 나쁘지 않아요. 1등급대가 아니라고 낮은 성적 아니고요. 전국의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더라도 내 내신이 2.5등급 안쪽이다. 3년간 정말 수고 많이 한 거고 그 내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한 겁니다. 이 학생들은 그 좋은 내신을 활용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서울에 있는 매력 있는 대학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붙어야 되지 않나. 자, 오늘은 그래서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강원대 이 라인을 소개할 텐데요. 자,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이름만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요. 교과 성적 우수자, 학생 보수자, 지역균형, 지역균형 이런 이름을 쓰고 있고요. 전형 방법은 다 교과 100입니다. 추천 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요 라인은 다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건대도 없었죠. 홍익대만, 아니, 동국대만 8명, 그 숫자가 좀 제한이 있었고, 대부분은 제한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반영교과가 국영수사, 인문은 국영수사, 자유는 국영수 갑니다. 숭실대는 여전히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인문, 경상, 자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인문은 국어, 영어가 반영 비율이 높고요. 경상 계열은 수학과 영어,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이 높고, 영어와 과학이 같은 비율로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는 인문이 국수영사 과학까지 같이 반영했는데 2025학년부터는 인문에서 과학을 뺐습니다. 과학이 빠졌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보다는 점수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자연은 여전히 국수영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광운대는 2024학년도에는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했는데 2025학년부터는 인문자연 통틀어서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다 반영을 합니다. 전년보다 2024학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점수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인문계열 학생 중에서는 과학을 좀 못하거나 또 자연계열 학생에서는 또 사회를 약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신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자, 그리고 국민대 수능 최저는 인문 5, 자연 2합 6입니다. 인문 2합 5, 자연 2합 6.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버전인데 실은 자연계열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그다음에 수학이나 언어도 국어도 마찬가지고 좀 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지금은 자연계열에 더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아놓고 보면 자연이 최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국민대는 인문이 2합 5, 자연이 2합 6입니다.
숭실대는요, 2024학년도는 인문 경상 계열이 2합 4였고요. 자연이 2합 5였습니다. 요 라인대 치고는 상당히 최저가 센 편이죠. 또 우리 저기 경기권에 있는 아주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2합 5였고, 국민대도 인문 기준으로 보면 2합 5니까 최저가 상당히 센 편입니다. 경희대가 1등급대 중반대 대학 경희대가 2합 5였죠. 물론 올해는 2합 5가 탐구 두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국민대, 숭실대, 그 다음에 아주대 이 정도의 인문 계열이 2합 5였고, 숭실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2합 4였기 때문에 최저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점수는 좀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올해 인문 경상의 최저가 2합 5로 한 단계 낮춰졌고요. 자연계열은 작년하고 똑같이 2합 5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숭실대는 올해 2합 5로 다 통일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인문에서는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2합 4에서 2합 5로 완화됐으니까 점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2합 안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영교과가 인문에서 국수, 영사, 과까지 있었는데 과학이 빠졌기 때문에 요것만 놓고 보면 내신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인문이 2합 6, 자연이 2합 7이었습니다. 최저가. 그런데 솔직히 2합 7 정도는 2등급 대학생들이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근데 올해는 자연이 2합 7에서 2합 6으로 좀 세졌어요. 숭실대는 인문이 약해졌고 세종대는 자연이 좀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열 커트라인은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최저가 높아지면 성적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추기 어려우니까요. 광운대는 최저가 없는 서울권 대학 중에서 여자는 이화여대, 남자 여자 통틀어서는 광운대 레벨에서 수능 최저 없이 내신으로만 가는 최고 좋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한양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한양대가 올해 최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내신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지노선 대학이 광운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5등급제 학생이 광운대를 쓰느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최저를 못 맞추면 써야죠. 재수할 마음이 아니라면 수능이 잘 나오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2합 5, 2합 6, 2합 7의 최저가 안 되면 광운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 2014학년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아직 국민대 숭실대는 2014학년도 입결을 아직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아서 2023학년도에 어디가 자료를 갖고 왔고요. 세종대, 광운대는 뜨끈뜨끈한 최신의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세종대와 광운대를 비교해 보면 자, 뭐 모든 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경영, 전자, 화학과, 인문, 상경계열, 그 다음에 공대, 그 다음에 자연계열을 하나씩 가져와 봤는데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이게 2.8등급 평균이고요. 3.02가 70% 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 때 후반이죠. 그 다음에 전자공학은 2등급 때 초반입니다. 2.14, 2.20. 화학과 같은 경우는 더 높아요. 1.97, 1.92 이렇게 점수가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1등급 때 후반에서 2.5등급 전후의 등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수능 체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학분이 2.74, 전자공학 1.84, 화학과 1.88. 워낙 추합이 많이 돌아서 최추합은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많이 빠지고 보니까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2등급 중후반까지 점수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대 숭실대는 작년 자료이긴 하지만 2023년 자료이긴 하지만 1등급 후반, 2등급 초반에 2.5등 안쪽에 점수가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들의 종합전형은 숭실대를 제외하고는 다 2개씩 운영됩니다.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어요. 숭실대는 하나밖에 없지만 자, 국민대는 국민 프론티어가 면접형이고요. 숭실대는 SSU 미래인재 전형, 세종대는 세종창의인재 면접형, 세종창의인재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광운대는 광운 천빛인재 1이 면접이고 광운 천빛인재 2가 서류형입니다. 자, 그 1단계는 일단 서류를 한 배수, 세종대 하면 과에 따라서 3배, 4배 좀 달라지고요. 2단계는 다 면접이 30%인데 숭실대만 올해 면접이 50%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인원수가 국민대는 493명, 숭실대 633, 세종 310명, 거기 330명인데 두 개 전형을 운영하는 국민대, 세종대, 광운대 둘 다 보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에서 인원을 더 많이 뽑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종합전형에서의 메인 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좀 놓고 보면 2023학년도 평균 놓고 보면 국민대가 3등급대 초반, 숭실대도 3등급 초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대 숭실대는 2024학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 2023학년도 자료 위주로 볼 거고요. 세종대와 광운대는 2023학년도는 2등급대 중후반, 광운대도 3등급대나 2등급 후반대였는데 2024학년도 자료 보니까 2등급도 후반, 3등급 초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세종대는 전년 대비 점수가 좀 더 떨어졌고요. 광운대 같은 경우도 광운대는 2023학년도 대비해서 2024학년도 내신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아무튼 교과로는 2.5등급 안쪽에 내신을 갖고 있는 이 대학들인데 종합전형에서 면접전형은 2등급 후반, 3등급 초반에 형성되어 있고요. 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죠? 전통적으로 인문 경선계열에서 경영학부가 그래도 매력 있는 학과 학부인데 대학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5등급 전후로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죠. 뭐랑 비교를 해야 되냐면 교과 전형으로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1등급대 후반인데 종합은 2.5등급 전후잖아요. 그래서 보통 0.5에서 많이 봤을 때 1등급까지가 우리 종합전형의 지원 바운더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서류 준비도에 따라서 지원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 자체가 뭐 그렇게 커다란 어떤 그 지원에 대한 기준점은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에서 여러분 서류를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서류가 준비가 되었냐 안 됐냐는 결국은 담임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해석해낼 수 있는 담임 선생님과 같이 보시면서 이 경쟁력이 얼마큼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숭실대 같은 경우도 평균으로는 3등급대 초반이지만 과에 따라서 2등급대 후반 또 어떤 경우는 2.5등 전후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올해의 데이터인데 2등급대 후반이죠.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교과 전형일 때는 2등급대 초반이고 심지어는 1등급대 후반 점수대인데 이거는 뒤로 살짝 밀려서 2.5등급 살짝 넘어가는 수준이고 광우대도 보시면 알겠지만 내신으로는 전자공학이나 화학공학 같은 경우는 1등급대 후반이에요. 최저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런데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좀 뒤로 밀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반적인 현상보다는 좀 추합이 많이 돌아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것도 안 보는데 2등급 후반에 경영학부가 붙는 경우가 작년에 있었고요. 그런데 종합전형은 2.93이니까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이나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건 면접형인데요. 서류형 같은 경우는 숭실대는 서류형 보지 않는데 국민대는 학교생활 우수자라는 전형인데 참고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우리 학생들 이 학생들의 시행계획을 봤더니 국민대에서 이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사라지고 이제 논술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생활 우수자 어떻게 보면 올해가 마지막 전형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서류 100으로 운용되는데 숫자를 놓고 봤을 때 국민 프론티어보다는 100여 명이 더 작아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뽑고요. 세종대는 세종 창의 인재 전형인데 서류형이 있고 광운 참비 인재 2 전형이 서류형입니다. 다 서류 100이고요. 모집 인원 규모는 그 면접형보다 좀 작고요. 자, 2023학년도 평균 봤더니 3등급대였고요. 세종대 같은 경우는 인문이 2.38, 자연 2.59였는데 2024학년도 보니까 2.54, 2.80으로 점수가 약간 떨어졌고 광운대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에 원래는 광운대 종합전형 광운 참빛 인재 전형인데 이게 2024학년도부터 두 개를 나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전 2023년도하고 비교는 불가능하고요. 어찌됐건 3.03, 2.81입니다. 광운대는 요거랑 비교해 봐야죠. 면접형은 3.0, 2.86. 서류형은 3.03, 2.81. 굳이 두 개의 종합전형에 우리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면접형하고 서류형을 놓고 보면 서류형의 점수가 좀 더 높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면접형에서는 주로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을 더 많이 보고 그다음에 면접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해도 합격할 개연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신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활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면접형으로 쓰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다음에 서류에 대한 준비가 조금 그러니까 그 활동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면접에 대한 자신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서류형으로 쓰는 게 맞는데 이게 굳이 교과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 면접형, 서류형 세 개를 나눠놓고 보면 내신 때는 당연히 교과전형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서류형, 그 다음에 면접형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각 대학별로 평가 요소를 놓고 보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이렇게 광우대까지 알아볼 텐데 국민대는 좀 특이합니다. 국민 프론티어가 면접이었고 학교생활 우수자가 서류였는데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면접형에서 진로 역량 또는 전공 적합성을 더 높게 봐요. 평가 요소가. 이것도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진로 역량이 45%. 근데 서류일 때는 진로 역량이 25%예요. 대신에 학업 역량을 더 높게 보는 거죠. 내신이 학업 역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만큼은 아니지만 얼만큼 많이 학업 역량이 있느냐, 국영수 유지에 등급 관리 얼마큼 잘했느냐, 전체적인 과목 이수 여부에 따라서 성적이 어떠냐 보는 거라면 진로 역량은 진로 탐색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류형의 내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자기 주도성 및 도전 정신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좀 다른 대학의 평가 요소하고는 약간 다르죠. 근데 이게 자기 주도성이라는 게 여기 도전 정신이라는 게 자기 주도성 플러스 발전 가능성입니다. 근데 똑같은데 여기는 50%고 여기는 35인데 여기서 자기 주도성이라는 건 얼마큼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느냐, 그래서 얼마큼 성장을 이뤄냈느냐. 그래서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교 생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높은 평가를 주고 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전공 잠재력과 학업 능력이 들어가는데 보통 학업 능력 여기 학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서류형에서 보통 이걸 높게 보는데 전공 적합성이란 말 안에 전공 잠재력과 학업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가 여기는 15%고 여기도 똑같이 15예요. 단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여기는 전공 적합성에서 전공 잠재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로 탐색 노력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공 적합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면접형에 그게 높은데 국민대는 전공 적합성이 더 높아요. 그 서류형이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로에 대한 탐색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진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면 국민대 같은 경우는 면접형보다는 서류형에 쓰는 게 좀 더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학하고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종대 같은 경우도 진로 역량이 제일 높고요. 면접형에서는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제일 높고 광운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에서는 진로 역량이 50%를 제일 높고 서류형에서는 학업 역량이 제일 높진 않죠. 여기도 진로 역량이 높긴 높은데 어쨌든 학업 역량이 그 진로 역량 학업 역량의 그 비율이 여기 면접형에는 진로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반해서 여기는 골고루 퍼져 있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면접형에서 진로 역량을 높게 보고 서류형에서 학업 역량을 높게 본다고 하는 전반적인 공식에는 그래도 마저 떨어지는데 국민대만 약간 반대라서 이 취지에 맞게끔 국민대는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평가 요소를 토대로 해서 이런 종합전형이 나오는데 종합전형 서류형은 2등급대 후반, 3등급대 초반대 형성이 되고요. 종합전형 그거보다 살짝 뒤로 성적이 밀려 있다. 그리고 교과전형은 2.5등급 안쪽에 있는 과들이 주로 이른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학교 자료들을 학생들을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작년에 1.5등급, 6등급, 7등급 때 되는 학생들이 6개 좋은 대학 중에 당연히 위로는 고려대도 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그리고 시립대, 홍익대 요 라인 중에서 한두 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자기가 서류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건대나 동대도 하나 써보고 그리고 교과 전형으로 반드시 붙어야 되는 대학 중에 국숭세 종대 대학 중에 하나 썼던 것 같습니다. 광운대는 작년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는데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그 당시에 이제 2합 5나 6 정도의 최저를 맞춰서 썼는데 당연히 6개 지망 중에서 6순위였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가 1.5부터 2.5등급 요 사이의 아이들이 요게 6지망이었고 여기 썼던 아이들이 이제는 종합전형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전형으로 고려대부터 그다음에 종합전형에서 중앙대, 경희대, 뭐 시립대 엄청나게 썼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붙으면 결코 입시가 그렇게 아깝지 않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종합전형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건대나 동대도 최저 없지만 떨어지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게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밖에 남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국민대를 진학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좋은 내신에도 불구하고 2등급 대 초반이 아니라
1등급도 후반에 중후반에 내셔가지고 공무대 친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기. 자, 그래서 자 2.5등급 안쪽에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결코 나쁜 내신이 아니에요. 3년간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그 내신을 어떻게든 써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이 국민대, 성실대, 세종대 요 라인까지는 반드시 6점항이 되든 5점항이 되든 반드시 하나 붙여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광우대 같은 경우는 마지노선으로 최저가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광우대 라인에서 과를 좀 조절해서라도 꼭 붙여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5점항, 6점항이 더 확률이 높잖아요. 입시에서 대박이 나려면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서류적인 강점을 가지고 이 대학뿐만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레벨의 대학까지 하나 붙어 놓으면 결코 실패한 입시가 아니고 대박나는 입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2.5등급까지 2등급 중반까지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 힘들고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학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신 관리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올리는 것보다는 유지하시는 거 이게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준비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탐구력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꾸준히 수능 준비하셔야 돼요. 할 게 너무나 많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점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가지를 다 균등하게 잘 유지해가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번에 또 2등급 후반대 수시 지원 라인을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